자, 조합은요. 옆에 보시면 암기라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열하고 조합은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순열은 순서가 존재하고요. 조합은 순서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A, B, C, D라는 사람 5명이 있어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5명 중에 1명이 되고요. 네, 부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20가지가 나오게 돼요. 됐죠? 근데 이번에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주번 2명을 뽑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 20가지를 다 쓸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A, B가 뽑히는 경우, A, C가 뽑히는 경우, 그 다음에 A, D가 뽑히는 경우, A, E가 뽑히는 경우, 그 다음에 B, A가 뽑히는 경우, B, C가 뽑히는 경우, B, D가 뽑히는 경우, 그 다음에 B, E가 뽑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좀 써볼게요. 자, 근데 주번 2명을 뽑으세요 라고 하면 A, B랑 B, A랑 같죠. 주번 2명이니까요. 자, 만약에 여기 경우의 수 중에서 CA랑 있으면 AC랑 CA랑 같죠. 반장, 부반장에선 반장이 A고 부반장이 C인 경우랑 반장이 C고 부반장이 A인 경우는 엄연히 다른 건데 주번 2명이라면 얘네 둘이 같아요. 자, DA라는 애가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반장, 부반장이 A, D인 경우랑 반장, 부반장이 D인 경우랑 다른 건데 주번 2명이면 얘네들이 같아요. 자, 그럼 같은 애들이 2가지씩 있네요. 그러면 전체 5 곱하기 4라는 20가지 중에서 2로 추가적으로 나눠서 10가지로 만들어주면 이게 주번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자, 살짝 내용을 바꿔서요. 자, 이번에는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으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60가지가 되겠죠. 자, 60가지 다 쓸 필요는 없지만 A, B, C인 경우가 있고 혹은 B, A, C인 경우가 있고 혹은 C, A, B인 경우가 있고 혹은 B, C, A인 경우가 있고 A, C, B인 경우가 있고 C, B, A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는 경우의 수로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주번 3명을 뽑으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구한 6가지가 전부 다 같아지죠. 왜냐면 주번 3명은 순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 그럼 60가지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몇 가지로 나눠주면 된다? 6가지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 6가지가 나오는 원인은 A, B, C라는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 즉 3팩토리얼이라는 경우의 수로 나눠줬기 때문에 정답은 10가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위에 5, 4, 3은 60입니다 라고 요 구했던 과정이 OP3이라는 순열이에요. 자, 주번 3명을 구하시오라는 요 과정이 OC3이라고 표현돼서 여기 NCR이라는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OP3과 OC3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OP3으로 구해놨던 경우의 수들을 순서를 없애갖고 OC3으로 줄이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OP3 계산할 때 원래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하는 게 맞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곱하기 2 곱하기 1로 해서 2 곱하기 1로 추가로 나눠주는 게 60가지인 거죠. 그런데 아까도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구한 60가지 중에서 6가지로 또 추가로 나눠야 됩니다. 왜 6가지입니까? 하면 선발된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로 추가적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요걸 OC3이라고 하는 건데 OC3은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고 3팩토리얼로 나눕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NCR이라는 건 NPR로 구한 애들을 다시 한번 R팩분의 1로 선발된 애들끼리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럼 NCR은 N팩토리얼을 N-R팩토리얼로 나누는 NPR이라는 순열에다가 추가적으로 R팩토리얼로 나눠서 선발된 R명을 나눠준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NCR을 계산할 때 N팩토리얼을 N-R팩토리얼에 R팩토리얼로 나눕니다 라는 요 식이 이렇게 탄생되고 요 부분에 있네요. 제가 위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실수로 중간부터 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에 대한 중요 성질로 나와 있는 1, 2, 3를 얘기해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2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라고 물으면 세 번째도 사실 중요한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항 정리라고 해서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세 번째 거 증명하는 방법과 내용 얘기는 다 해드릴 건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서도 활용이 되며 계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항 정리 혹은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긴 한데, 응용수리에서는 파스칼 삼각형과 이항 정리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양 삼아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NCN은 1이다, NC형은 1이다, NC1은 N이다 라는 걸 식과 상관없이 말로 한번 해볼게요. N명 중에서 N명을 고르는 경우에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NCN은 1이에요. N명 중에서 빵명 고르는 거 아무도 안 고르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죠. N명 중에서 한 명 고르는 경우 말 그대로 N가지입니다. N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니까 말 그대로 맨 처음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오. 순서와 상관없이 맨 처음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오라고 하니까 N가지가 돼요. 만약에 NC를 굳이 정리한다고 하면 N 팩토리얼을 N-1 팩토리얼로 나누고 곱하기 1 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1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의미 없는 숫자니까 N 팩토리얼을 N-1 팩토리얼 나누면 N만 남는 거죠. 됐죠? 너무 수식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고 말의 의미를 파악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NCR은 NCN-R입니다 라는 거 이제 수식으로 증명하기 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숫자로 먼저 혹은 내용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 7명 중에서 2명의 주번을 뽑습니다 라고 하면, 바꿔 말하면 7명 중에서 주번 안 할 사람 5명을 뽑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다시요. 7명 중에서 주번 2명을 뽑겠습니다 라는 건 7명 중에서 주번 안 할 5명을 뽑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식으로 구해보시면 NCR은 아까 말했죠. NPR을 R 팩토리얼로 선발된 n들로 나눕니다 라고 해서 얘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로 나눕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NCN-R 같은 경우도 N 팩토리얼이 있고 N-M-R 팩토리얼, 그거 추가적으로 N-R 팩토리얼을 나눕니다 라고 하면 N에서 N-를 빼버리면 요거 R 팩토리얼이 되죠. 따라서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은 거니까 둘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3번 같은 경우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교양 삼아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부터 N까지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1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집단이고요. 여기에는 1이 무조건 안 들어가야 되는 집단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1부터 N까지 숫자를 R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얘는 1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애시당초 1을 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애시당초 1을 빼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N-1개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1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뽑아야 될 경우의 수는 R-1개가 되겠죠. 자, 얘는 1이 무조건 나가야 된대요. 그럼 1을 제외시키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N-1개 중에 생각합니다. 근데 1을 제외시키고 몇 개를 뽑아야 되죠? R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NCR이라는. 됐습니까? 그래서 NCR은 N-1 CR 더하기 N-1 R-1이라는 이 공식이 탄생되고, 이거 증명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증명 방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책에 써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27페이지 35번 문제라고 있는데요. 요거 따로 빼가지 않고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요. 동아리 회장이 맡은 업무는 예산 업무, 총무 업무를 포함해 총 8가지가 있는데 예산 업무하고 총무 업무를 포함해서 총 4가지 업무를 오늘 처리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예산 업무하고 총무 업무는 무조건 처리해야 되니까 8가지가 아니라 6가지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2개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요. A가 맡은 업무는 예산 업무, 총무 업무를 포함해서 총 모두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 업무하고 총무 업무를 포함해서 4가지 업무를 모두 처리한대요. 그러면 예산 업무하고 총무 업무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고려해야 될 업무는 2가지만 고려하면 돼요. 그리고 그 2가지는 8가지 중에서 뽑는 게 아니라 6가지 중에서 뽑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 업무하고 총무 업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내고 조합의 의미로 일단 뽑아내는 거예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4가지 업무를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말하길 예산 업무가 총무 업무보다 무조건 먼저 처리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예산은 총무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크기가 결정된 순열이다. 2팩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요 경우의 수가 12가지고요. 요 경우의 수가 15가지예요. 그래서 15가지하고 12가지를 곱하면 180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